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프트 모델링은 스케치업의 팔로우미와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경로와 단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를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아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자, 라인, 자, 바닥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수직으로 똑바로 경로를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이 서클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경로 선택하고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get shape,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자, 옆으로 조금만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디포메이션이라는 항목이 나올 겁니다. 디포메이션은 변형이란 뜻입니다. 5가지 변형 방법이 있는데 이걸 다 쓰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쓰고 나머지는 글쎄요, 나머지는 이렇게 물음표. 옛날에는 피트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트를 많이 썼고 스케일, 베벨, 그 다음에 뭐 트위스트, 티터 이 정도 썼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맞아요. 새로운 방식의 모델링 기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써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스케일하고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아직도 많이 쓸 수 있는 건 스케일이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스케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요런 디포메이션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케일을 누르면 이렇게 스케일 디포메이션 상자가 뜰 겁니다. 자, 떴나요? 보시면 이렇게가 쉐입의 크기입니다. 세로 방향이, Y축의 방향이 단면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가 경로예요. 패스입니다. 패스의 0%에서 패스의 100%까지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얘가 뭐라고요? 단면의 크기요. 얘가 뭐라고요? 경로의 방향입니다. 경로가 구부러져도 여기는 직선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작 부분의 단면의 크기, 끝나는 부분의 단면의 크기. 이해되시나요? 자, 단면의 크기를 줄여볼까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단면의 크기를 키워볼까요?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단면의 크기예요. 얘가 단면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단면의 크기예요. 지금 끝부분만 움직여 봤습니다. 시작 부분도 해볼까요? 어떤가요? 시작 부분에 단면의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아래쪽에 아이콘들이 많이 있죠? 이 아이콘들이 다 줌과 펜입니다. 이거 다 줌과 펜이에요. 손바닥 핸드툴이죠? 펜툴 드래그 해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줌 익스텐트입니다. 줌 익스텐트예요. 그리고 여긴 줌입니다. 자, 먼저 줌부터 보도록 하죠. 화살표가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줌인 줌아웃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가로로 줌인 줌아웃.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네요. 위아래로 줌인 줌아웃. 그냥 돋보기 있죠? 드래그 해보세요. 전체 줌인 줌아웃.
돋보기에 사각형 그려져 있죠? 자,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화살표 그래프가 있고 네모난 빨간색 사각형이 있죠. 이게 뭔 의미냐면 위아래로 맞추기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위아래로 100% 맞추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맞추기입니다. 위아래로 맞추기.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렇게 좌우로 맞추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친 전체 맞추기예요. 하나씩 해보시죠. 익스텐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버티컬 맞추기, 호리젠탈 맞추기, 좌우 맞추기.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요. 여기 네모난 사각형이 두 개 있죠. 앞에 있는 사각형, 앞에 있는 요 숫자는 경로의 요 위치입니다. 경로의 위치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경로의 위치입니다. 지금 0%에 있다는 뜻이고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경로의 위치가 나옵니다. 100%.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면 0%, 100%, 0%. 자, 여러분들도 선택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숫자는 뭐냐면 쉐입의 크기입니다. 쉐입의 크기. 지금 64. 몇 %란 뜻입니다. 100이라고 쓰면 이렇게 100%로 맞춰지겠죠. 선택하고 100이라고 쓰면 이렇게 100%에 딱 맞게 됩니다. 쉐입의 크기예요. 다시 설명하지만 앞에 있는 숫자는 경로의 위치, 뒤에 있는 두 번째의 숫자는 쉐입의 크기입니다. 자, 한 번씩 조절해 보시죠. 숫자를 이렇게 바꿔놓고 숫자를 조절해 보세요. 숫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0%, 100%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이요,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조금 빼고 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인서트 코너 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포인트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린 포인트가 시작과 끝에만 있잖아요. 중간에 내가 원하는 데다가 다 포인트를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코너, 베이지어 코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베이지어 스무스를 놓으면 핸들이 나옵니다. 핸들이 이렇게 조절이 돼요. 베이지어 코너로 놓으면 핸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워볼까요? 별로 크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약간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값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자, 제가 이렇게 값을 크게 해볼까요? 이게 100%로 내려간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떤가요? 이 값을 조절해 보니까 같이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조절해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점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 점의 위치를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경로의 위치가 20%, 뭐 15%, 뭐 30% 이런 식으로요. 경로의 위치를 내가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15% 이런 식으로요. 단면의 크기도 뭐 여기서 조절해 줍니다. 50%, 뭐 100% 이런 식으로요. 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얘 때문에 얘네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얘 때문에
얘네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100% 아니구나. 100% 갈 수 없구나.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갈 수 없고 얘보다 왼쪽으로 갈 수 없겠죠. 자, 50% 크기가 100으로. 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이 점들을, 포인트들을 삭제하고 싶어요. 오른편에 보면 휴지통 보이시죠? 휴지통 누르면 삭제됩니다. 자, 한번 삭제해 보시죠. 자, 다시 제가 이렇게 점을 추가해서, 벌텍스를 추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수정을 했어요. 위치도 바꾸고. 마음에 안 들어요. 점은 너무 많이 추가됐고 초기화 시키고 싶어요. 제일 오른쪽 X 버튼 있죠. 얘를 누르면 초기화 됩니다. 커브 자체를 초기화 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점을 제가 이렇게 추가해 봤습니다. 점을 추가했고요. 자,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텝 라인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텝들이 생겨나는 거 보이시나요? 스텝 선들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단계. 근데 제가 점을 추가하니까 이 추가한 점의 위치에 따라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스텝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자동입니다. 이거 여기 서페이스, 아니, 여기 스킨 파라미터에 보시면 여기 나와요. 스킨 파라미터에 보시면 패스 스텝이 4개, 쉐입 스텝이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4개 들어간다 뜻이에요. 이게 패스 스텝입니다. 쉐입 스텝은 뭐냐면 이렇게 둘레로 돌아가는 스텝을 말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기서 제가 에지 페이스를 놓으면 자,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각 점들과 점 사이에 5개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자, 여기요. 아답티브 패스 스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답티브 패스 스텝. 아답티브는 뭐냐면 순응이란 뜻입니다. 순응하다. 그러니까 적용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스 스텝을 자동으로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자동으로 늘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을 꺼버리면 어떤가요?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여기 패스에다가 점을 추가해 보죠. 패스에다가 리파인을 해보죠. 점점을 추가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단계가 쭉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물리적으로 점이 추가가 되면 이 스텝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그런데 자, 다시요. 제가 이 점을 지웠어요. 그럼 당연히 물리적으로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없잖아요. 얘는 물리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곡선이 부드럽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답티브 패스 스텝을 체크해주면
물리적이어도 스텝이 늘어나고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스텝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대부분 다 그냥 켜놓고 사용해요. 굳이 손대진 않습니다. 우리가 작업하기에 많이 딱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라 굳이 손대진 않는데, 그래도 좀 알아둘 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뭐 5% 클릭, 얘는 6%의 단면의 크기 5%, 얘는 40% 단면의 크기 5%, 얘는 60% 단면의 크기 100%. 베이저 스무스. 좀 안 이쁘지만 그래도 와인잔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선택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조절이 가능하군요. 자, 만들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도 돼요. 단면의 크기를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이렇게 단면의 크기를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단면의 크기를 여기서 조절해도 똑같이 줄어들어요. 루트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례가 적당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커튼은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라인, 자, 아래서 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지그재그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를 전부 다 스무스로 바꿉니다. 이렇게 스무스로 바꿔주세요. 지그재그로 하고 스무스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경로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그 다음 로프트, 겟 쉐입.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선택하고 모디파이에 스케일로 들어갑니다. 그죠? 모디파이에 스케일. 자, 그 다음에 중간쯤 한 25%쯤 되는 데다가 점을 추가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 봅니다. 그 다음 베이지어 코너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중간에 묶인 커튼이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줄였으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동일한가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X방향에서도 스케일이 일어났고, 이쪽 Y방향에서도 스케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양쪽에서 지금 스케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조절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make symmetrica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토캐드 할 때 시멘트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시멘트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설명했냐면 치수 기입할 때요. 그것도 치수 공차요. 치수 공차라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한값하고 하한값하고, 그죠? 근데 상한값하고 하한값이 똑같은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위의 값과 아래 값이 서로 대칭이 되는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해요. 대칭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는 X축 방향이고 초록색 그래프는 Y축 방향입니다. X축과 Y축이 똑같이 변형되는 것, 그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해요. 자, 얘를 풀어보죠. 그러면 X축과 Y축을 따로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풀어지는 거, 그래프의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제가 Y축을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그럼 Y축이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여기 지금 Y축이 지금 레프트가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레프트만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그에 비해서 프론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풀고서 XY를 따로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 XY입니다. X축과 Y축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작업하는데 유용하기도 하고요. 자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메이크 시멘트리 X축으로, 그러면 X축 기준으로 다시 맞춰집니다. 보통 커튼이라는 게 여기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얘를 하나 복사를 해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카피. 그러면 하나가 또 이렇게 남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하나 복사해 보세요. 이렇게요. 선택하고 스케일은 굳이 갈 필요가 없겠구나.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서브 오브젝트요. 여기 쉐입이요. 쉐입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단면이 여기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죠. 얘를 움직일 겁니다. 자, 이렇게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쪽으로 몰리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반대로 움직여 볼까요? 반대로 묶인 거 보이시나요? 서브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입니다. 상하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모양이 이렇게 배의 도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만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로만 움직여주세요. 좌우로만 이렇게 적당히 움직여주시면 어떤가요?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로 묶인, 여기는 한쪽으로만 묶인 그런 커튼이 만들어졌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 치악이 있었어요. 그죠? 치악을 디포메이션의 스케일로 다시 만들어 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쉐입을 그려볼까요? 라인. 자, 라인 그리는 것도 요령입니다. 클릭했습니다. 드래그가 아니고 클릭이에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선이 수평, 수직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드래그 하지 마세요. 드래그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먼저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요.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입니다.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그럼 수평 수직으로 선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적당히 그린 다음에 클릭입니다. 드래그 아니고. 자, 왜 제가 자꾸 드래그를 강조하냐면 잘 보세요. 이번엔 드래그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Shift 키를 먼저 누르고 드래그 시작. 드래그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쭉 가서 제가 클릭했습니다. 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핸들이 미리 들어가요.
핸들이 미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스텝의 간격이 이상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여기 멀죠?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핸들 때문에 그래요. 핸들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옆에다 다시 그릴 거예요. 라인. 이번엔 그냥 클릭입니다. Shift 키 누르고 클릭. 자, 그 다음 Get Shape. 자, 두 개를 비교하면, 그리고 어떤가요? 얘는 스텝이 일정한 간격이죠. 얘는 간격이 다르죠. 오른쪽 거 얘는 드래그해서 그래요. 라인을 드래그해서 그렇습니다. 얘는 라인을 클릭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느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왜 얘가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중간에, 자, 이렇게 중간에 패스 파라미터에서 제가 5%만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get shape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들어왔네요. 요만큼이 5%랍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5% 그리고 다시 get shape. 여기가 5%. 길이에 대한 차이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5%만 패스로 5%만 진행시킨 다음에 get shape를 해보세요. 그러면 불러들인 위치가 달라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해되시나요? 위치 5%의 위치 차이가 크게 나요. 단순히 이 스텝의 간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위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지우고, 자, 얘도 지우고, 자, 다시 불러보죠. get shape. 자, 제가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modify로 가서 scale. 시작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끝나는 부분이죠. 자, 버텍스를 추가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했고요. 자, 요만큼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뚜껑, 여기가 목 부분, 여기가 몸통. 자, 요만큼 추가해 보시죠.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좋겠군요. 여기가 치약의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치약의 입구는 조금 작아요. 그 다음에 목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겠군요. 너무 긴가요? 자, 보시면서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가 몸통 부분이 되겠군요. 이렇게요. 디귿자 모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시멘트리를 풀 겁니다. 시멘트리를 풀고, 자, 시멘트리를 풀고, 네. 자, 시멘트리 풀고 Y 방향으로 보죠. Y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얘를 늘려 볼까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어머, 이거 옆으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늘어나네요. 자, Y 방향이 아니네요. X 방향이군요. 자, 다시 X 방향으로 늘려보죠. 자, 어떤가요? 옆으로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한 300% 정도까지 늘려보세요. 그 다음 Y 방향이네요. Y 방향에는 이렇게 끝에 클릭하고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두 개를 동시에 본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어떤가요? 금방 치약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앤틱 가구의 다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그립니다. 클릭, 클릭.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일단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 코너, 그러니까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을 선택한 다음 자, 스무스로 바꾸겠습니다. 부드럽게죠. 자, 위치도 자, 이렇게 제가 바꿔놨습니다. 베이지어 곡선을 쓰면 조금 좋아요. 베이지어 곡선이 좋긴 한데 스무스 곡선이 간편하기 때문에 스무스 곡선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얘가 경로입니다. 쉐입을 그려볼까요? 쉐입은 원형입니다. 동그랗게 조그맣게 그려주세요. 크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의자 다리니까 비례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시면 돼요. 설령 크더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줄여주시면 됩니다.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자, 들어왔네요. 어떤가요? 좀 큰가요? 네. 그럼 어디서 줄이면 돼요? 쉐입의 크기를 줄여주세요. 적당히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스케일입니다. 경로가 이렇게 구부러졌어도 여기선 똑같이 직선입니다. 다만 여기 구부러진 점 있죠. 여기 정점 들어간 자리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 선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 봅니다. 패스가 이렇게 실제로 구부러졌지만 디포메이션에서는 직선으로 나옵니다. 디폼은 직선이에요. 다만 이렇게 정점이 들어간 자리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녹색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점을 추가해 보죠. 이렇게요. 각 위치에 맞춰서 하나씩 제가 추가해 봤습니다. 추가해 보시죠. 자, 요 부분 여기를 키워볼까 합니다. 이렇게 여기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가늘다가 여기서 쭉 커졌죠.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베이지어 스무스로 이렇게 곡선을 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이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 자, 이 부분은 작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발목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지어 스무스로 이렇게 작게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쭉 올수록 여기 목 부분이 얇아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를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완전히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다만 이렇게 바꿔보죠. 조금씩 조절해서 자, 쭉 키워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자, 모습이 어떻게 되나요? 자, 모습이 다 완성된 것 같은데요. 자, 어떤가요?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옵션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요. 이 컨투어라고 하는 항목과 뱅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컨투어를 꺼볼까요? 그럼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단면이 경로를 따라서 수직이 되게끔 경로와 단면이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단면이 경로가 바뀌어도 각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컨투어를 켜줘야 돼요. 그래야 단면과 경로가 항상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뱅킹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뱅킹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표시가 안 날 겁니다. 이건 뱅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경주를 보신 적 있나요? 자동차 레이싱? 보시면 이렇게 코너에 보시면 그 도로가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돼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비행기가 선회를 할 거예요. 선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선회하나요? 아니면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선회를 하나요?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선회를 하죠. 그죠? 왜 그래요? 왜 기울어져 있던가요? 그건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죠?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 원심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뱅킹 각도라고 합니다. 이 뱅킹 각도라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뱅킹도 마찬가지예요. 단면과 경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단면이 항상 수직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약간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틀어지게 돼요. 그걸 뱅킹각이라고 합니다. 뱅킹인데 여기서는 표시가 안 나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또 해가면서 확인해 보죠. 자, 컨스탄트 크로스 섹션 지금 이 부분이요. 여기 단면이 교차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꺼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자, 단면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라이노 인터폴레이션은 됐고, 자, 일단 요 정도.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라인을 그릴 겁니다. 아래서 위로.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별을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패스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자, 이렇게 제가 별 모양으로 로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트위스트를 알아볼 겁니다. 트위스트요. 트위스트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는 걸 트위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는 이 값이 각도입니다. 각도예요. 자, 회전하라고요. 이렇게 회전하라고요.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회전하면서 그 모양 만들어진 것 보이시나요? 이게 트위스트입니다. 만들어 보시죠. 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스타를 3개로 바꿔볼까요? 3개? 4개? 그 다음에 디토네이션은 됐고, 자, 각도를 줬고, 포인트는 그냥 6개 줘도 되겠네요. 네 개. 4개? 그 다음 경로도 짧게. 모습이 잘 안 나오네요. 선풍기 날개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자,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어쨌든 회전하면서 그 형태를 만드는 거, 요게 트위스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건 없으니까. 회오리 감자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되긴 할 것 같은데. 포인트 6. 이렇게 회오리 감자나 만들면 맞겠군요. 스크류버 같은 거, 여기 티터라고 합니다. 이 티터는 시멘트리를 끄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멘트리를 끄고 돌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면이 패스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단면의 각도를 조절하는 게 티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90도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아니, 90도? 네. 90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90도를 넘어가지 않게 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중간 50%에다가 90도, 여기는 0도. 그러면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부러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베이저 스무스로 주시면 부드럽게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난 이런 모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베벨이요. 베벨은 모서리 끝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 부분, 모서리 끝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모서리 끝부분에 대해서, 자,
클릭하고, 자, 요만큼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조금만 넣어주면, 우와, 너무 크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겁니다. 값이 크네요. 이 단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서클 원단면으로 보죠. 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네요. 자, 원을 제가 그렸고요. 다시 get shape를 하죠. 자, 이렇게 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베벨입니다. 이렇게 모서리 안쪽을, 요 모서리 요 조금 있잖아요. 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베이저 코너, 내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코너 부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걸 베벨이라고 합니다. 모서리 끝부분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또는 사선으로 필렛 또는 챔퍼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베벨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어렵잖아요. 로프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명령어가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문자를 한번 해볼까? 아까처럼 별을 그대로 써볼까요? 스타? 자, 아까 이거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여기 안 됐단 말이죠. 자, 모디파이 판넬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똑같이 베벨이라고 있습니다. 베벨이요. 베벨 프로파일도 있고 베벨도 있어요. 자, 베벨입니다. 이거 많이 써요. 자, 이 부분이요. 세그먼트 있고 라이너 사이드입니다. 서페이스, 선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커브 사이드, 곡선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밑으로 내려봅시다. 자, 처음 아웃사이드, 아웃라인, 테두리요. 여긴 그냥 0. 높이요. 높이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 아웃라인, 커지고 작아지고. 일단 0. 자, 두 번째 레벨. 조금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조금만. 그리고 아웃라인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조금만. 세 번째 레벨. 정말 조금만 올리고 아웃라인을 줍니다. 어떤가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아까 넘어갔던 부분. 세그먼트 있죠?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자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 단계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세그먼트 수를 늘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중간 단계들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라이너 컷 사이드라 그랬잖아요. 자, 중간 단계 세그먼트를 늘려주고 커브로 바꿔 놓으니까 곡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줄어드는 값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곡선으로 줄어들 건지 직선으로 줄어들 건지 이렇게. 그러면 모서리 부분이 동그랗게 바뀐 거 보이시죠? 아까 디포메이션에서는 안 됐었지만 베벨에서는 잘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문자예요. 텍스트.
제가 문자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문자를 쓸 때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침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베벨, 그러면 문자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어긋나면서 오류 나는 것들, 살펴가면서 베벨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에다가 조그맣게 주실 때 많이 써요. 이렇게 문자에 이렇게 이렇게 각지죠. 챔퍼 들어갈 때, 요럴 때 베벨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원을 그려볼까요? 그리고 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베벨 프로파일이요. 프로파일이 경로란 뜻이에요. 어디 갔나요? 베벨 프로파일.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이 인프로브드가 있고 클래식 있죠? 클래식 누르시고 그 다음 픽 프로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픽 프로파일로 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 선을 따라서 생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3D Max는 굉장히 많은 방법의 모델링들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메쉬 모델링이에요. 근데 여기 말고 넙스 모델링이나 패치 모델링도 제공을 해줍니다. 한동안 넙스 모델링이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넙스를 사용하는 게 라이노 3D가 넙스 모델링을 써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CG 프로그램 중에 제일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소프트 이미지라고, 걔가 넙스 방식의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토이스토리가 넙스 방식의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넙스 방식의 모델링을 썼는데 요즘은 메쉬 방식의 모델링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로프트로 넘어갈 겁니다. 마지막인 피트 방식, 피트 디포메이션을 쓸 건데, 피트는 그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식이 피트 방식입니다. 자,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그 다음 라인, 다시 렉탱글, 다시 렉탱글, 이렇게요. 이렇게가 로프트로 모델링하는 거고,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여기다 그려보죠. 똑같이. 하나는 위에서 본 거, 하나는 옆에서 본 거.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단면을 제가 불러와 봤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얘는 사이즈를 줄여볼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에디트 스플라인,
리파인을 할 겁니다. 정점 리파인을 조금 할 거예요. 이렇게. 전화기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죠. 위에서 보면. 그 다음에 필렛 처리를 조금 해볼까요? 필렛. 여기도 필렛. 여기는 안 하는 게 좋겠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두 번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에디트 스플라인. 자, 똑같이 벌텍스를 줄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전화기 수화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리파인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추가해 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너. 자, 이렇게 생겼죠? 생각보다 크네요. 줄여봅시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점을 하나씩 더 추가해서 약간 구부러지게끔 스무스로 처리할까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자, 나머지 여기도 필렛. 그 다음 여기도 필렛. 그러면 이제 수화기 모습이 완성됐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에 정점이 있잖아요.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하고 피트. 자, 여기까지 실행해 보시죠. 여기는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바로 얘요. get shape이라는 거 하고 generate pass라고 하는 거 하고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get shape를 누르고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어와요. 자요. 하나 추가해 보시죠. 얘를 추가한 겁니다. 모양이 당연히 이상하게 들어와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패스의 시작이고 여기가 패스의 끝이죠. 여기가 패스의 시작이고 여기가 패스의 끝입니다. 아이고. 보세요. 선택을 해보면 여기가 패스의 시작이고 여기가 패스의 끝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보자고요. 피트. 근데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네요. 회전이 90도 틀어져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원래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 방향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로테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트 기능으로 돌려야만 이렇게 제대로 들어옵니다. 자요. 여기 깨졌네요. 시작하는 부분이 좀 깨졌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정점을 추가해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면이 이렇게 종종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자, 점을 좀 추가해 주면 여기를 좀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조금 움직여 보면 여기가 풀어져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면 풀어져요. 이렇게.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시멘트리를 풉니다. 시멘트리 풀고, 자, Y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Get Shape 두 번째 걸 불러옵니다. 역시 방향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로테이트를 하시면 돼요. 손쉽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코너 라디어스를 조금만 줘보죠. 그러면 라디어스가 들어가니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저는 손잡이 같은 모습이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 보시죠. 한번 볼까요? 저도 이렇게 좀 만들어 보긴 했지만,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요구르트요. 여기를 1이라고 하면 대략 여기가 1, 2, 한 2.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서클, 그리고 자, 반지름 20이라고 해보죠. 아니, 1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선은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대략 한 2.5배 정도 올라가면 맞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알 방법이 없네요. 대략 요만한데 대략 2.5배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2배 반 정도.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대략 요런 정도의 크기. 자, 그 다음 디포메이션 스케일. 자, 먼저 바닥에서 포인트가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넷. 자, 대략 하나, 둘, 셋, 넷. 자, 목은 조금 작고요. 한 절반 정도. 그 다음 베이저 코너. 생각보다 밑에 있네요. 위로 올려볼까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포인트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보이시죠? 이 부분의 위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딱 맞으면 안 되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틀어주면 이렇게 모습이 잡힙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홈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대략 비례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넣고 얘 위치를 쭉 당겨주고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 아래쪽으로. 굳이 안 넣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대략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군요. 얘도 조금 더. 자, 그 다음 이 부분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요렇게요. 요 부분 그러면 요구르트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콜라병을 만들 건데 콜라병에는 조금 기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엔곤을 쓸 겁니다. 이렇게 엔곤이요. 반지름 20mm. 엔곤 2개 쓸 겁니다. 엔곤 2개고요. 그 다음에 대략 비율이 여기를 1이라고 보면 1, 2, 3, 4, 5 정도 나와요. 1대5, 이거 1대5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략 1대5 정도의 비율이 되도록 그립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똑같죠? 로프트, get, shape. 자, 왼쪽 거 제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는 편집할 겁니다. 왼쪽 거 그대로 두고 오른쪽 거 편집. 자, 마찬가지 스케일로 클릭해서 여기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밑으로. 베이지어 코너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 부분이죠. 너무 과도하지 않게 다시 이 부분이네요. 다시 이렇게 모양 만들었고요. 하나, 둘, 셋. 자, 안쪽으로 밀어 넣고요. 그러면 자, 모습 됐고요. 다시 자, 병마개 부분이요. 비례에 맞춰서 해주세요. 자, 베이지어 코너로
여기도 베이저 코너로, 그러면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다 베이저 코너입니다.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네요.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볼까요? 그러면 블록하면서 모양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도 베이저 코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적당히 두 개 선택하고, 병막, 마찬가지로 여기도 베이저 코너, 그러면 기본적인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을 하나 수정을 해야 돼요. 보시면 단면 여기가 이렇게 꽃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를 원형 단면으로 썼다면 얘는 꽃 단면으로 쓸 겁니다. 자, 선택하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자, 전체 선택하고 베이저 코너, 그 다음에 여기 락 핸들로 잠그고 움직여 봅니다. 꽃이 만들어졌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다시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다 선택하라고요. 오른 버튼 베이저 코너, 이때 락 핸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꽃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편집해 보시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조금만 응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요. 자, 서클,
라인, 서클이 아니죠. 엔곤. 자, 복사. 패스 선택하고 로프트, 겟 쉐입. 자, 스케일. 패스를 좀 짧게 해도 좋고, 패스를 좀 짧게 하셔도 좋고, 뭐 이건 적당히. 자, 와인잔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잔을 만들 거예요. 자, 처음에는 받침 부분, 그 다음 손잡이 부분, 그 다음 몸통 부분.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여기는 스무스. 자, 제가 이렇게 와인잔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는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원이고, 요 위에가 이제 별 꽃잔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아까 한 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디트 스플라인. 자, 선택하고 베이지어 코너. 자, 제가 꽃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위치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예요. 자, 복사하고 붙여놓고 get shape 단면 가져왔습니다. 원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경로 붙여놓고, 자, 꽃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캡밴드를 풀면 어떻게 되나요? 꽃잔 된 거 보이시나요? 단면이 이렇게 꽃 모양으로 생긴 와인잔이 만들어지죠? 보시면 여기까지는 원이에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싹 바뀌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